안녕하세요. 마오타입니다. 마오타의 주간 리뷰입니다. 오늘은 좀 무슨 멋있는 말로 시작할까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마오타이는 이렇게 말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한 내용이죠. 니체는 그 24살에 교수 임용을 받아가지고 35살까지 교수 생활을 하고 그 이후로 굉장히 어떤 불행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외롭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 실질적으로 좀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것은 45살 정도. 사망 날짜는 55세로 되어 있는데 한 그 이후는 거의 정신병자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니체의 책들은 거의 판매가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니체가 죽고 난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주로 전쟁터에서 갔다가 고통을 겪고 온 사람이라든지 실연을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아픔을 겪고 난 뒤에 어떤 그 외로움을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공감,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어떤 공감을 주는 그런 구절들이 많죠. 니치에. 우리가 또 자기가 불행하면은 그죠? 불행하게 되면은 나에게는 신이 없다, 신이 죽었다 이렇게 은연중에 말이 튀어나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니체가 남긴 말들 중에는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구절을 인용해서 제가 마오타이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인간은 희망의 극단에서 불운이 자란다는 단순한 이치를 투자자는 망각한다. 또한 절망의 극단에서 희망이 자란다는 이치 또한 망각하는 실수를 반복한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시장을 기억한 지 30년이 넘으면서 계속죠. 그렇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똑같이 그런 가정이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사람은 그걸 망각하고 또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반복한다. 이번 9,000포인트 때 종합지수 9,000포인트 때 ETF 사건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언론에 9,000이 넘어서면서 이게 분명히 가열건이 와서 위험한데 불구하고 시장에 어떤 애널리스트라는 분들 TV에 나와가지고 마흔까지 간다고 그죠? 삼성전자 45만 원 가고 그러면서 전부 떠들어대는 그 시기에 정부 담당자들을 또한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거기 꼭지점에서 ETF를 상장시키죠. 개인들은 그런 어떤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그런 말에 또 속아가지고 9,200~300포인트대에서 만까지 가면 얼마 수익 계산해가지고 그게 8부 9부 농선에서 그죠? ETF를 사는 그 사람들은 또 뭔지 그 심리가 뭔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TF라는 것이 그러면 9부 농선인데
마음 가면 매도를 치든지, 마음 가면 마음 갔다가 내려올 때 매도를 치든지, 거기에 뭐 몇 명이 그 매수로 그 ETF를 투자한 거다 이거. 수십조를 거기에 때려 박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정부는 달 환율을 낮춘다는 그런 목적도 같이 어떤 그 있으면서 외화를 안으로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ETF 발행한 거거든요. 파생 상품을 조금은 이해했다면은 저는 ETF 시장 정부 관계자들이 ETF를 거기에 발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ETF 발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그 옵션이라든지 그 자세 그때 그 시장에 그 보면은 옵션을 강력히 해지를 걸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선물은 강하게 끌어올렸으면 다시 또 매도를 쳐가지고 다시 또 그, 어, 매도를 쳐가지고, 선물을 매수했는 거는 익직을 하고 끌어올렸으니까, 그죠? 거래량 대칭에 올려서 매도 쳤는 건 이익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콜 외과 쪽에는 뭐 매도를 쳐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매도 치고 이러면서 다시 또 매도로 전환하는 시간적인 그런 게 정말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정도 고점에 머무르면서 바로 꺾이면서 쭉쭉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옵션이라든지 사생 선물이라든지 이런 게 그 매도로 해지로 돌릴 시간적 그 거래량의 어떤 그런 원리를 그 어떤 그걸 만들지 뭐 않으면서 시장은 완전히 하방으로 돌아섰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역할이 ETF 신규로 상장한 ETF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옵션이라든지 선물에서 매도로 해지하면서 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하루밖에 없었는데 그게 ETF 쪽에서 신규 상장된 ETF 쪽에서 대량으로 매도 해지를 걸면서 시장은 아래로 꺾였다는 거죠. 일단 그런 어떤 그게 있었고 그런데 개인 투자들 또한 정부의 ETF 상장되면 새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정부 그게 이제 필수 교육 과정이 있잖아 그죠.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건성건성으로 듣는 경우도 많죠. 그냥 뭐 틀어놓고 그죠. 딴짓 하다가 시간 되면 다시 또 다음 타임은 올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상품을 거래할 때는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거기 그냥 위험하다 이런 어떤 이런 관점에서 교육을 하는데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 까졌을 때에는 내가 손실은 실질 손실은 20%까지 손실이 나온다. 30% 손실 나왔을 때는 실제로 내 계좌는 60% 손실이다. 전부 다 꼭지점에 투자한 사람들은 리스크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닥에서 다 깡통 계좌가 되었잖아요. 그죠? 뭐 언론에 나온 거는 67조 정도 손실이 나왔다고 뭐 이렇게 그죠? 대부분 60% 이상이 개인 투자자들이면서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고 그 중에 20, 30대 30, 20, 30대가 60%라 그러죠. 전부 다 공격적인 투자자. 20, 30대는 그걸 20, 30대라는 그게 어떤 장점도 많이 있으면서 무모하면서 공격적인 이런 투자자들이거든요. 한번 쓰러져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인생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 수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하면 다시 돌아가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수년이 걸리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인간은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을 근성근성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상방을 외칠 때 거기서 불운이 시장에 어떤 절망, 불운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 간다, 더 간다. 모두가 더 내린다, 더 내린다 할 때. 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24만 원의 바닥에서 다시 매수했다 했다 했잖아요. 뭐 20만 정도까지 흘러내렸다가 다시 반등을 주입니다. 그 자리가 버틸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시가총액도 그렇고 20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제가 뭐 24만에 베팅한 건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 버틸 수 있는 자리거든요. 우리는 무릎 부근에서 매수하면은 버틸 수 있고 어깨 부분에서 진입하면 버틸 수 있는 자리거든요. 대부분 사람들 ETF 투자한 사람들은 9,200, 300 저 뭐 거기서 만 간다고 투자했잖아. 만 간다고 투자해가지고 매수로 베팅했다가 다 걸려버리고. 인간은 그런 어떤 단순하면서도 좀 무모하고 인간은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 인간은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잡아줄 수 있는 기준, 우리는 인간의 감정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어떤 심리와 거리양 이런 기준을 분석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기준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길게 보고 투자할 수도 있고 어떤 어차피 파생 상품은 선물이라든지 이런 종목, 주식은 좀 길게 패턴을 가지고 일봉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갖고 하지만은 파생 상품은 그 뭐 90% 이상이 데이 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데이 트레이더도 충분하고 데이 트레이더가 훨씬 마음적으로 편하고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어떤 논리적으로 시장을 분석할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것이 저의 어떤 마오타이 시스템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의 마오타이 차트를 감정을 배제한 논리적인 기준에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선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매매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시스템 자동 매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 경력이 20년이 넘습니다만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두 가지 이상 선이, 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선을 쓴다고 볼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이상의 선에서 만들어지는 저항 라인 또는 두 가지 선 이상에서 만들어지는 저항 라인에서 대응했을 때는 나의 진입이 수익이 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한 가지 라인에서 하면 조금은 확률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젓가락이 하나일 때는 잘 부러뜨리기 쉽죠, 그죠? 그런데 두 개를 겹쳐서 하면은 부러뜨리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그 지지선과 저항선이 두 개가 겹치는 라인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은 위에 매도 신호가 발생했는데 위에
채널 시그널선과 이 선이 저항 라인이 두 개가 겹친단 말입니다. 오분선도 여기 있고, 신규가 오분선이 신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오분선도 기준시이지만은 두 개가 저항 라인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매도의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오분선이 있고, 오분선과 저항 라인이 같이 이제 겹치는 이 두 개의 선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서면 크단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매도가 수익이 1차 어떤 겹쳐진 자리에서 입질하고, 그죠? 다시 겹쳐지는 두 개 이상이 만들어지는 이런 자리에서 재진입을 하면은 또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한 번 신호에 한 번이 기준이지만 한 두 번 정도까지도 이렇게 확률이 나올 수 있죠. 두 번 정도는 매매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어서 한 번 더 2차 목표지죠. 2차 목표지 정도 오면은 여기가 2차 목표지잖아요. 그죠? 정리하고 이제 먹었으니까 매수로 기다린다. 그러니까 5분선이 있는데 또 두 개가 겹치는 이런 자리. 이거 무너지면 이제 트렌드 라인 안에 있는 상태죠. 빨간색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 이거 무너지면 커 된다 생각하고 매수도 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갖다 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젓가락이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더 강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시장에 접근한다. 여기도 보시면은 매수 신호 떴다. 이 두 개가 겹치는 이런 자리에서 대응한다. 그죠? 뭐, 이 라인이라든지 이 라인 다 겹쳐 있는. 신호가 이거 트렌드 라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런 거래량을 올라선 상태잖아. 그 거래량이 상방 부근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본다. 그러면 매수의 목표치는 1차 목표치는 여기잖아. 그죠? 1차 목표치 딱 1차 목표치가 딱 여기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인데서 입질해 버린다. 재진입 자리는 또 이런 자리에서 혹시나 매수해 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젓가락 두 개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두 개가 더 힘이 세다. 부러뜨리기 힘들다.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낫다. 그 두 개가 겹치는 자리. 그렇죠? 그런 자리를 노려보자. 나의 이런 기준선으로 가지고 반대 신호, 내가 진입했는데 내가 진입했는 포지션이 반대 신호가 발생하면은 내가 손절을, 거기에 리스크를 잡고 손절하면 되잖아. 크지 않거든요. 쭉 제가 뭐 주간 리뷰를 하루 이틀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올리잖아요. 리스크가 5포인트 안 나갑니다. 거의 2, 3포인트 안에서 손절 신호가 발생. 진입이 큰 거는 나의 진입이 문제지. 맥없이 막 매수를 양봉에서 막 따라 해버리고, 지그시 이런 데서 매수 신호 떴다고 바로 이런 데 들어가 보는 거하고, 여기서 들어간 거하고, 여기서 매수하는 거하고 차이가, 수익도 차이 나지만 반대 신호 나오면 여기서 커대야 되잖아. 손실이 많이 커져 버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입 가격이 문제가, 그런 데서 문제 나오거든. 좀 못 기다리고 항상 이런 워런 버핏이 있잖아. 그죠? 주식 시장은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지 못하는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이 재화가 넘겨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고 말했습니다. 지그시 내가 원하는 자리를 기다릴 수 있는 자들만이 시장에서 버텨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워렌 버핏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마오타이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오타이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한번 뭐 제가 아침에 좀 멋있어 보이려고 만든 말인데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내용을 이해하실 겁니다. 인간은 항상 더 간다 하는 자리, 막 희망이 끝을 달리고 있는 자리에서 불운이라는 조건이 시장에서 살아나고 있고, 끝단 더 내려간다 이런 자리에서 또 매수의 희망이 자라나는 거죠. 파동은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이 그 감정이 통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잘 소화하고, 인간은 아주 이성적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은 감정에 정말 쉽게 휘둘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준선이 확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확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맞추어서 투자한다. 젓가락 한 개보다는 두 개가 좋다. 세 개가 좋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기준선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투자를 해보자. 그렇죠? 자, 어디서부터 너무 어차피 일주일치 다 하는 거는 무리거든요. 예, 손실과 수익이 반복됩니다. 예, 어차피 이 시스템이, 우리는 좀 더 버틸 수 있는 건 좀 더 좋은 조건의 자리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조건의 자리에서 진입해서 수익을 챙기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죠. 버틸 수. 자,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앞에는 차트가 잘 안 나온다. 쿵 내리는 신호에서는 일단 신규 자리에서, 이게 실제로 여기는 보면은 세티의 오차가 나오거든요. 항상 5분선에 콩 들어가 버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못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거 뭐 안 먹으면 돼요. 내가 여기서 기다리는데, 여기서 신호들하고 여기서 기다리고 좀 더 반동 오면, 여기가 요 박스권의 거래량이 중심이 여기잖아, 그죠? 그럼 기다리는데 여기 정도 기다리는데 한 두 틱 정도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것도 기다리는데 못 들어가거든. 그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차 목표치 찍어버렸잖아, 그죠? 1차 목표치 우리 찍어버렸잖아, 이게 이 자리에 1차 목표치거든. 그러니 우리는 이런 패턴에서 2승을 잃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인데서 쿵 따라 좀더 언제까지는 올 수도 안 있겠나 이래가지고, 그죠? 여기서 쿵 들어가 버린다고. 그러면 대식이 없는 거지. 이게 기술수 매매가 아니거든요. 자신이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매매라고. 그럼 한 파동을 패스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이걸 깨면, 이걸 돌파하면 크단다 생각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런 데서 이미 이제 또 통수는 이렇게 이제 찍고 돌아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5분선 위에 정도에서는 이렇게 매도 들어가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저거 올라서면은 뭐 정리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몇 봉 정도는 뭐 수익 났다가 이제 본전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정이 반복되잖아요. 연장에는 어느 정도 기준선을 지키는 매매가 될 수 있죠. 한 번 더 뭐 이 자리 정도 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런 데서 뭐 풍 들어가 버린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통선이 계속 살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이거 안 죽네, 아래로 꺾여줘야 되는데,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1차 시그널 선들이 밑으로 안 내려오고
봉이 그 안에 있잖아. 그죠? 2차 시그널선은 또 이게 뭐 위에 있고 요 사이에서 논다는 거지. 조심히 일단 진입은 했는데 매틱 정도 수익 갔다가 뭐 본전됐다가 이렇게 그런 거는 좀 불안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중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을 자꾸 실은 감정이 계속 그 되잖아. 그럼 그 기준을 갖고 이제 이거 아래 위로 훑어보니까 그러네 하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진입해서 매수 신호 떠버렸으니까 그러면 바로 손절이 1이 되면 손절이 별로 안 크거든요. 1.5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좀 늦게 파도 2포인트나 이렇게 손실이 안 크다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 물량대를 올라타고 매수 신호가 뜨니까 그렇다고 감정을 실어가지고 바로 우리가 손절 안 한다고. 이런데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는 5분선에서 항상 버틸 이 자리다. 그러면 2차 시그널선하고 5분선하고 딱 붙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죠. 매틱이 이렇게 내려가도 이제 버틸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이런 거는 보면 또 신호가 수익도 다 나온다고 다. 이 5분선 자리 이 수익 나온다고. 그러니 5포인트도 여기서 뭐 매틱 뱉어낸 거 다 수익 챙겨 나오는 거다. 거의 인데스 몇 쓰는 사람 대부분 여기서 익점 몰고 다시 한번 쿵 이렇게 이런 건 빠지니까 못 버티고 그죠. 다시 또 손실로 돌아서는 거 아니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못 내가 기준 최소한 1차 목표치는 끌고 간다. 이거 깨면 다시 손절하면 되지. 이런 그 마음을 가지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들어갈 수도 이제 박스권 어떻게 만드냐 해가지고 들어가 버리잖아. 그런 데서 채널선하고 뭐 다시 이런 데서 힙수를 주고 올라간다. 그럼 이런 데서 이 통선이 또 돌아서면 이런 것도 뭐 한 번 더 재진입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목표는 이런 거 딱 박스 단위로 한 번 더 올리면 한 박스를 한 번 더 쳐야겠죠. 한 번 더 올리면 이 박스를 한 번 더 쳐가지고 여기까지 이 자리가 되는 거죠. 3차 1차 2차 3차 이상 가는 거는 조금은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3차 이상 가는 거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조심해야 되는 그림이죠. 들어가더라도. 자, 이거 이제 박스권 이렇게 만들고, 요거는 이제 나머지 봅시다. 매도 신호 떴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1차 저항, 2차 저항, 3차 저항 다 매도 저항 라인이 확 몰려져 있다. 그죠? 다 저거 올라타면 다 뚫으면 뭐 손절하다 생각하고, 이 인데서 매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도 신호가 1차가 요 자리가 1차죠 되는 거죠. 큰 박스권 이런 데서는 큰 박스권 좀 길게 만든 이런 박스권이죠. 이거 하방 이탈 있잖아. 그럼 조금 시스를 좀 길게 번전한다 생각하고, 왜냐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길게 만든 박스권을 크게 만들고 내려오잖아. 그죠? 그럼 좀 목표치를 좀 상향시키는 목표치를 좀 1차에 정리하지 뭐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2차 정도까지 나오고 끝나버린데 여기서 결국은 뭐 여기서 있게 게 더 좋았습니다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있게 되기 때문에 매수 신호 뜨고 이제 여기서 다시 또 매수로 전환해야 되겠죠. 여기 5분선이 딱 붙어 있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이런 자리에서 바로 그걸 저항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들어간 걸 1차 목표치가 이게 나오잖아. 여기가 1차 목표치거든. 1차. 그 기준을 확실히 딱 5분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그 노리는 겁니다. 항상.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여기서 매도했는데 여기서 있지 못했네.
추가 매도 막 걸어버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여기서 또 구질구질하게 나오네. 툭 매도를 했다. 이거 넣으면 툭 또 매도해가지고 매수 신호 떠붙네. 실제로 여기서 5분선이 대하면은 손실이 안 커요. 2.5, 4 이러면 뭐 1.5, 1.52, 뭐 0포인트 손실가 나와요. 이게. 내가 인데스 들어가 매도 현상이 손실이 크지. 5분선이 들어가면 손실이 별로 안 크다니까. 다시 또 매수 수신호 떠버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5분선을 기준으로 해서 트렌드 라인도 있고, 그죠? 5분선 기준에서 또 매수 들어간다. 지지 라인이 두 개의 겹치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가지고 목표치 오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목표치 1.5표치 여기거든. 나오잖아.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면 거의 뭐 7, 8포인트 수익 나오죠. 거리양 이것도 반대로 정하면 아까는 내려가야 되는데 거리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죠? 이 자리 같으면 이 거리양을 다 물량을 소화하고 더 올라가는 다르지만 그럼 욕심을 내볼 수 있거든요. 야, 돌파하는 흐름이 그럼 2차, 3차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2차, 3차. 그런 거는 2차, 3차까지죠. 이렇게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박스권을 길게 만들고 물량을 소화가 내려오잖아. 그러면 여기 정리하는 게 아니고 2차, 3차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 목표치가 자동으로 그어지니까. 다시 또 매도 신호. 이제 이렇게 그 대체로 큰 시세를 내고 이렇게 매도 신호 이렇게 뜨는 거는 이렇게 거리양 대칭 원리에서, 그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쯤에서 한번 익질하고 매도를 다시 진짜 매수로 3차까지 먹었잖아. 그러면 거량을 많이 이루어지고 이제 또 시세를 이렇게 분출했을 때는 첫 번째 매도 신호는 회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량이 이만큼만 고점에서 이렇게만 거량 만들고 풍 해가지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 적죠, 확률상. 거량을 좀 충분히 만들고 새로운 5분선이 만들어지거나, 그죠? 그런 자리에서 이제 그 매도 신호 뜨고 저항란이 꽉 사이에 있는 상태에서 인데스 매도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그래도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수익이 안 나오네. 그죠? 목표치가 인체 목표치가 여기 자리까지 기다리는데 그 5분선에 들어가면 또 여기 손실이 별로 안 크거든. 또 매수로 전환하면 매틱 손실하고도 또 매수로 전환해가지고 바로 또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목표치가 우리가 그 이상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게 나온다니까. 이런 식으로 손실은 진입가를 잘 5분선 기준으로 잘 들어가면은 수익은 크고 손실은 거의 2, 3포인트 안에서 다 마크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어떤 계속 멈추지 마라. 내가 2, 3포인트 진입해서 손실이 났다고 멈추지 마라. 멈추면 안 된다. 단지 경계해야 될 것은 나의 진입이 내동매매 양봉에서 막 치고 올라가는데 불안하게 내가 밑에 지지선이 안 보이는 상태. 내가 진입했는데 밑에 지지선이 어딘지 이런 것들이 지지선이 안 보이고 막 그냥 따라서 양봉의 매수 이런 데서 매수 툭 해버리고 그러면 다시 또 이런 음봉이 퉁 이 두 개 이상 내버리면 겁이 나가 또 손절하고 그것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손실이 커진다는 거지. 수익 날 때는 수익도 적고 그래서 항상 매수는 밑에
젓가락 2개, 지선이 2개 정도 살이 하는 자리에서 내가 기준을 잡고 매수를 하고, 반대로 매도는 저항 라인이 보이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진입을 해야만이 된다. 그래야만이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다는 것은 2개, 처음부터 설명했던 젓가락 2개 이상이 더 부러뜨리기 힘든 것처럼 지지와 저항 라인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우리가 감정을 배제하고 이런 그 기준선 내매, 내가 진입했을 때 그 자리는 어디다, 목표치는 선이 그어주는 목표치를 따라서 매매를 꾸준히 반복을 해가면은 어떤 수익이 자연스럽게 쌓여지는 겁니다. 매매 거래 시간대는 한국 시간으로 7시, 아침 7시에서 오후 2, 3시까지, 그리고 저녁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 11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2시 정도. 이것이 제 경험치로 매매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물론 초저녁 개장 전 1시간 전까지 초저녁 매매도 가능합니다. 아침 저녁 7시부터 해가지고 한 9시까지 7, 8, 9 여러 시간 또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시간대를 정해놓고 새벽 시간은 인간이 바이오리듬상으로 시간상으로 그때를 매매를 하면은 어떤 매매가 인간이 집중이 떨어지거든. 이게 흐리멍텅해지고 이게 이제 2시 넘어가면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감정 통제가 잘 안 되고 막 감정이 이성을 잡아먹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냥 눈곱 떼가면서 매매하면은 안 됩니다. 그때는 그냥 접고 내가 목표 수익만큼 오늘 목표치가 30포인트인데 20포인트가 안 되네. 그거 채우려고 1시간 더 앉아있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가감해졌고 그렇게 어떤 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멋있어 보이려고 올려놓은 이 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희망의 극단에서 비운이 자란다는 단순한 이치를 투자자는 망각한다. 감정이 이성을 잡아먹는 순간 투자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극단에서 희망이 자란다는 이치 또한 망각하는 실수를 망각한다. 공포심이 이성을 잡아먹는 순간 우리는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 투자자는 주식, 선물, 옵션, ETF 등 투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공식 간의 교육을 근성으로 답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우리는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돼요. 내가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분산 투자하고 내가 어느 선을 무너졌을 때는 손절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 파생상품, 선물은 데이트레이드에 집중하면서 그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인간은 감정이 이성을 잡아먹는 순간을 스스로 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시장에 빠져있는 순간 어느 순간 감정이 나의 이성을 잡아먹고 통제가 불가능한 이런 순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기준순이 확실히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마오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당신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준선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준선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가? 수천 줄에 7천 줄이 넘는 수식으로 만들어진 분석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마오타이의 시스템 차트의 완벽에 가까운 기준선으로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시스템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상 마오타이의 주말 리뷰였습니다. 마오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